안녕하세요. 행부TV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나눠서 좀 찍게 됐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4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은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과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과금도 마찬가지로 전 세입자분이 거주했으면 그분이 이제 정산을 하고 나가는 거요. 잔금 기준으로 공실이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임대인분이 내면 됩니다. 공실이면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 관리비는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상가주택이든 나옵니다. 6번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한다. 단 임차인의 개인 신용의 문제는 제외라는 문구인데요. 이것도 보면 전세를 이제 받는 경우의 특약이에요. 전세 대출이 버팀목이나 중기청, 안심전세 이런 게 안 나올 경우 계약금을 조건 없이 돌려준다는 특약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에 은행을 갔어요. 그때도 이제 뭐 안 나와요 하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달 반 동안 다른 분들을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고 또 이제 임차인분도 그 집이 안 되면 또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기간 명시가 꼭 필요합니다. 보통 버팀목 심사는 2주에서 3주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인중개사나 임대인분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거든요.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한다. 뭐가 많죠.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미납 세금이라던가 그리고 현재 집에 전입 신고가 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요거를 제출합니다. 특히 전세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서류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도 필수 서류로 받아야 되지만 은행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꼭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임대인은 매매하기 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라는 특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몰래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5번, 6번이 바뀌었어요. 중개사님 어떡하죠?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 나한테 미리 사전에 고지해 달라 라고 꼭 말을 하고 또 특약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하되 만기 시 이사 나갈 때 청소비를 물지 않는다. 이 특약은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소비는 무조건 받고 나갈 때 이제 청소비는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청소는 돼 있는 상태로 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청소비는 없되 대신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가세요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특약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작성을 안 해놓으면 이제 만기 때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나가고 갑자기 집주인이 청소비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청소비를 받는다면 그 금액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겠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만기 때 내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요. 자, 제일 중요한 2가지 특약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리비 특약인데요. 요즘 관리비 특약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특약은 꼼꼼하게 기재를 하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관리비는 관리 규약에 따르며 임차인은 만기 시까지 관리비를 납부한다. 이건 아파트나 이제 공동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쓰면 됩니다. 수도세, 인터넷, 공동전기, 공동승강기, 공동청소비가 포함되어 있고 매월 말일에 입금하기로 한다. 아니면 매월 초에 납부하기로 한다. 아니면 며칠에 납부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 공용관리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적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가 제일 분쟁이 많은데요. 자,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동의하고 도배장판 등 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일을 수리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한다. 또한 애완동물로 인해 객관적으로 지저분할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다. 청소비는 금액 얼마 이내 금액까지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임차인이 도배장판이나 문이 이제 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거를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임대인에게 뭐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 문을 갈아주거나
하는 방향으로 이제 특약을 작성을 한 거고요. 총소비가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과 오늘까지 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총 한 1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알아봤습니다. 사실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적인 내용인데 이제 특약만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지만 어쨌든 꼼꼼히 챙기셔서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권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특약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특약 요약해서 대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